이제 앞으로는 혐오 차별 표현을 불법 정보에 포함하고 이런 불법 정보를 인터넷 등에 올리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네, 혐오 차별 표현 처벌법에 대한 입법 예고 기간이 지난 8일까지였는데요. 관련 내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재만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변호사님 먼저 어려운 법률 용어가 나와서 네. 이 부분부터 짚고 본격적인 얘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 입법 예고가 됐다는 거는 어떤 걸 의미하는 건지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입법 예고라는 것은 이제 법을 만들기 전에 네. 이런 법을 만들겠다 하고 이제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알려주는 이유는 이 법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이나 찬성하는 사람이 네. 있을 테니까 네. 자기 의견을 이제 개진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입법 예고는 결국 국민의 권리 의무에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그런 법을 만들 때는 입법을 법을 만드는 행정청에서 네. 법을 예고하게 돼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국민들이 그걸 보고 자기 의사 표현을 하는데 그 의사 표현이 법에 반영되는 건 아니고 네. 참고용입니다. 네. 하지만 그 반대 의견이 아주 강하게 들어가면 예. 그 법이 철회될 수도 있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혐오 표현에 대한 그 차별법 지난번에 그 발의됐던 거 예. 기독교계에서 강력하게 반발해서 그 법안이 이제 철회된 적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입법 예고가 됐다는 것은 법은 아직 아니기 때문에 처벌의 기준은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렇죠. 이제 법이 만들어지기 전이니까 이제 입법 예고를 거친 후에 그다음에 이제 그게 끝나면 그러면 이제 국회에 부의돼서 국회에서 이제 의결돼서 통과돼야 됩니다. 그럼 국회에서 통과되면 다시 이제 행정부로 가서 네.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대통령 재가를 거쳐서 이제 공포를 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비로소 그 법안의 부칙에 시행 일자가 나와 있으니까 그 공포일 또는 그 시행 일자에 이제 시행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입법 예고라는 것은 이 법을 만들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네. 특히 이제 혐오 표현 차별법에 대해서는 기독교계에서 상당히 많이 반대를 하고 있어서 그 입법 예고 기간 중에 이제 그 반대 의견이 많이 들어가고 그랬었죠. 네, 입법 예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그럼 이번에 입법 예고된 혐오 표현 처벌법에 대해서는 좀 많은 궁금증이 있습니다. 이 법은 어떤 건가요? 사실은 이제 혐오 표현이라는 것은 어떤 성별이라든지 특정 지역이라든지 또는 뭐 그 이외에 어떤 뭐 여러 가지 뭐 직업이나 지역 외에 예. 뭐 장애인이라든지 뭐 이런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네. 근데 그 차별이 혐오 표현에 의한 차별이 되면 그것이 이제 일반인한테 일반화되고 또 세뇌가 돼서 그렇게 되면 결국 갈등이 좀 커지고 네. 또 갈등이 커지게 되면 사회적으로 분열이 돼서 네. 국가 발전에도 많이 장애가 되니까 이걸 제한하기 위해서 혐오 표현에 대해서는 이제 처벌을 해야 된다. 네. 이런 규정을 입법하겠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 당시 2007년, 2010년 또 2012년에도 이런 법이 한번 나왔다가 이제 철회됐었고요. 네. 이제 2018년에 한번 이제 이 법이 또 나왔었죠. 네. 그래서 여기에서는 성별에 의한 혐오 표현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 성별이라는 것은 섹스를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남성과 여성의 육체적 성의 차별이 아니고 네. 사회적 성, 젠더에 대한 차별입니다. 그러니까 젠더에 대한 차별은 뭐냐면 이제 사회적 문화적으로 형성된 성이죠. 네. 그 사회적 성은 굉장히 많은 성이 있어요. 예. 양성도 있을 수 있고 동성애도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동성애에 대해서도 차별하는 표현을 하면 그러면 형사처벌하겠다는 것이죠. 예. 그 형사처벌 규정이 뭐 3년 이하의 뭐 징역형에 처한다 이런 규정이 들어가 있었어요. 예. 네. 이제 이러다 보니까 기독교계에서는 그렇다면 목사님이 동성애는 성경의 그 가치에 명백히 반하니까 동성애를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하면 혐오 표현을 한 거기 때문에 형사처벌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기독교계에서 강력하게 반발해서 그 혐오 표현 차별법은 또 철회됐어요. 근데 이제 그 금년에 또다시 이제 그 법안이 나왔는데 그 법안은 형사처벌 규정까지 들어간 건 아니고 예. 네. 혐오 표현이 있으면 그 표현이 인터넷상에 들어오면 바로 포털에서는 그것을 접근 금지 아니면 차단시켜야 됩니다. 예. 그리고 차단된 내용을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으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현재 법으로는 뭐 동성애 반대 설교를 하고 이래도 형사처벌은 되지 않죠. 그 규정은 이제 네. 다 철회됐으니까.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된 그 혐오 표현 금지 차별은 이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네. 이른바 정통망법에 거기에 규정이 돼 있는데
이것은 이제 이번에 흔히들 말하는 셜리법안이라고도 하죠. 예. 댓글에 대해서 결국 극단적 선택을 하니까 그 상대방에 대해서 혐오 표현이라든지 이렇게 나쁜 이런 거일 때는 못하게 막는 거죠. 물론 이제 이걸 막는 형사처벌 규정도 있긴 있었지만 네. 형사처벌 정도까지 표현이 아니더라도 네. 혐오 표현 정도라면 포탈에서 그걸 막으라. 이렇게 이제 포탈 사업자한테 의무를 부과한 그런 법안이죠. 네, 좀 더 자세히 들어가서 이런 법의 근거가 되는 법률은 뭔지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이제 혐오 표현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 결국은 혐오 표현에 대해서 처벌 규정은 있었습니다. 그것은 형법상 모욕죄가 있어요. 네. 경멸적 표현에 의해서 모욕하면 형법상 모욕죄로 처벌하죠. 그다음에 조금 전에 얘기했던 정통망법에 의하면 타인의 명예, 또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로 처벌합니다. 네. 이런 건 있는데, 근데 모욕이나 명예훼손 정도엔 이르지 않지만 혐오 표현 정도, 그 처벌은 안 되지만 그럼 그 정도의 혐오 표현을 마음대로 하는 것은 또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셜리 법안에 보면 이제 셜리 그 배우의 경우에는 네. 모욕이라든지 명예훼손으로 가기 직전 단계에 갖고도 굉장히 고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혐오 표현에 대해서는 포탈한테 그런 의무를 지우자.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이제 표현 금지법이 지금 제한되어 있는 것이죠. 사실 혐오 표현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들은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궁금한 거는 독소 조항이 거기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 독소 조항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독소 조항이라는 것이 이제 혐오, 이제 차별금지법인데 그 차별금지법은 기독교계의 반대로 법안이 제안됐다가 철회됐습니다. 네. 그런데 하시라도 이 셜리 법안은 지금 이제 제안돼서 이제 뭐 결국 통과될 가능성이 상당히 큰데 네. 이 셜리 법안 말고 그 전에 철회됐던 차별금지법 형사처벌 조항이 있는 그 규정이 계속적으로 지금 이게 제정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견해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주시를 하고 있는데 이 차별금지법의 독소 조항이라는 것이 결국 성별에 의한 차별을 금지해야 된다. 이제 이 네. 대목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육체적성, 섹스에 의한 차별 금지, 남녀 양성평등은 당연히 인정돼야 되는데 네. 사회적 성, 이게 젠더에 의한 차별 금지 이것은 동성애나 동성혼으로 가는 어떤 그 중간 단계에 있는 법입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제정이 된다면 그 다음엔 동성애 합법화로 가고 동성혼 합법화로 가게 되죠. 네. 그래서 이 가장 문제되는 것은 이 동성애를 결국은 이제 합법화시키면 고등학교에서도 동성애는 나쁘다라고 가르칠 수가 없어요. 예. 가르치면 형사처벌되죠. 그렇죠. 그러면 고등학교 때 동성애가 아주 폭발적으로 확대될 수가 있죠. 물론 이제 일반인들은 동성애라는 것은 어차피 선천적으로 그렇게 태어난 건데 그 사람들을 차별하면 어떡하느냐. 남자로 태어났지만 실제적으로는 여자다. 이러니까 그 반대하는 데 대해서 크리스찬 같은 그런 입장을 안 갖고 크리스찬 이 기독교가 잘못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몸에 와닿는 일이 아니죠. 네.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수염이 이렇게 허옇게 된 사람을 데리고 와서 예. 제 결혼할 결혼 상대입니다 하면 동성애자가 동성혼이죠. 네. 그러면 그제서야 이제 큰일 났구나라는 걸 느끼는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까지 다가온 건 아니니까 예. 이제 그 차별하면 안 되지 선천적인데 아. 근데 사실은 동성애는 선천적이 아닙니다. 그건 후천적이에요. 네. 근데 중독성이 강한 후천적이기 때문에 치료를 하면 결국 치료가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치료해서 원래의 성을 찾아주는 것이 그 동성애자의 인권을 보장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동성애자의 경우에는 생명도 좀 단축되고 에이즈에 걸릴 확률도 높고 네. 또 여러 가지 그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비해서 크리스찬들은 동성애자들을 포용하면서 그들의 원래의 성을 찾아주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노력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이제 차별금지법이에요. 네. 왜냐면 그 노력을 하려고 동성애자가 이 후천적이니까 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설교를 하려도 차별이라고 그래서 형사처벌되죠.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동성애자들이 결혼 주례를 목사님한테 부탁했어요. 네. 나는 결혼 주례 못한다 동성애. 네. 형사처벌됐습니다. 민간인도 마찬가지예요. 동성애자들이 결혼 케이크를 주문했는데
난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그 케이크를 못 만들어주겠다. 예. 차별금지법에 의해서 형사처벌됐습니다. 그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네.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전도의 자유, 종교의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차별금지법이 이번에는 철회됐지만 또다시 제정된다고 하면 이제 그 점에 대해서 기독교계에서 주시하고 반대하고 입법 예고가 되면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하는 것이죠. 네, 말씀해 주신 부분과 맞물려서 종교적인 문제로도 좀 확산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세요, 개인적으로? 결국은 이제 사실은 이제 어떤 표현이 옳다 그르다 이것은 국가에서 규제를 하게 되면 일종의 검열이 되고 억압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시민사회가 사상에 대한 경쟁 메커니즘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동성애 표현이라는 것은 나쁘다 이런 의견도 있을 수도 있고 네. 또 동성애에 대해서는 나쁘다고 표현해서는 안 된다. 아니다. 이거는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런 경쟁, 시민사회에서 경쟁에서 서로들 자체적으로 하게 하면 되지. 네. 그걸 국가가 나서서 일률적으로 안 된다고 하면 이 검열이 될 수 있고 네. 이게 검열이 되면 문제되는 게 혐오 표현이라는 개념 자체도 상당히 모호합니다. 그러니까 그 모호한 규정에 의해서 검열을 하게 되면 네. 헌법에서 인정하는 종교의 자유라든지 헌법에서 인정하는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것이죠. 네, 이런 논란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성경적으로 이런 상황들을 좀 바라봐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드는데 예. 이런 변화의 흐름들을 좀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면 좋을지도 조언을 해주시죠. 네, 결국 이제 사회 질서를 이제 지키는 법들이 과도하게 결국은 이제 적용이 된다면 예. 표현의 자유가 많이 침해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제 물론 이제 지금 사회는 익명성의 사회고 인터넷이 굉장히 발달된 사회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혐오 표현 자체가 이렇게 대면적으로 해야 되니까 그게 그렇게 크지는 않았어요. 네. 근데 지금은 인터넷상에서 댓글이나 기사 뭐 이걸 올리다 보니까 익명성에 숨어서 하니까 마음대로 혐오 표현을 하게 되고 네. 또 이것이 진영 논리에서 싸움은 뭐 지역 간의 싸움일 수도 있고 또 뭐 이념 간의 싸움일 수도 있고 또는 뭐 성별 간의 싸움일 수도 있는데 이거에 의해서 또 싸우다 보면 이게 서로 상당히 이 뭐랄까 이 그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글에 의해서 굉장히 이게 높아져 가지고 아주 심해지고 간극이 굉장히 커집니다. 네. 그래서 국가의 분열을 이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혐오 표현은 인터넷상의 익명성 속에서 굉장히 커질 가능성이 있고 지금 실제적으로 많이 커지고 있죠. 네.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막을 필요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연예인에 대해서 집중되기도 하지만 일반인 또는 또 뭐 지역적 갈등에 네네. 뭐 이렇게 많이 되고 있어서 이걸 막기 위해서는 실제적으로 혐오 표현을 어떻게 막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많이 연구도 하고 포탈에 의무를 쥐고 이런 정도까지는 괜찮지만 네. 이 자체를 법이 규정해서 혐오 표현의 개념도 모호한데 이건 안 된다 하고 검열이 된다면 물론 혐오 표현을 막아야 될 만한 이유는 충분히 있죠. 네. 인터넷 세상이기 네. 때문에. 근데 이걸 국가가 나서서 일반 시민의 사상적 경쟁 메커니즘에 맡기지 않고 한다고 한다면 아주 심한 거는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순히 혐오 표현을 형사처벌하는 것은 안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특히 이제 성경적으로는 이사야 32장 8절에 네.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예. 항상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이런 말씀처럼 자신과 타인을 모두 존귀히 여기는 존재가 될 때 모든 국민들이 존귀한 일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서로가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논란이 큰 사안인 만큼 사회적 논의도 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재만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